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주식 고민 상담 프로그램의 최강자들이죠. 주식 챔피언쇼의 주식 멘토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를 만나보기 전에 오후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하면서 3,3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후로도 조금씩 상승폭을 넓혀 나가다가 지금은 탄력이 살짝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3,30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코스피가 올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하면서 7거래일 만에 조금 쉬어가나 했지만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닥 지수는 1,047선 지나가면서 신고가 경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요. 이 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수입니다. 연기금은 오늘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하루 만에 동반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연기금의 5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 섹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권 선언을 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또 오랜만에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서전 기전인데요. 지난달 초에 상한가를 쓴 이후로 횡보세를 쭉 이어오다가 정확히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상한가를 썼습니다. 이 시각 8,890원 거래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진파워가 10% 넘게 급등하고요. S&T 에너지나 대창스틸 이외 종목들 10% 안쪽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섹터는 교육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방역 당국이 다시 한번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최근에 신규 확진자 100명 중에서 7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전면 등교에 다시 한번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애니 능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애니 능률이 지금 이 시각 8%가량, 이 종목은 정치인 테마주로도 엮여 있긴 하죠. 8%가량의 큰 시세를 내뿜고 있고요. 비상교육이 한 5%가량, 메가MD, 메가스터디 같은 종목들이 3-4%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우려감은 커지고 있긴 하지만 여행주가 각국의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를 하고 있고 아시아나가 24일에 사이판으로 정기 항공편 운항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델타 변이 확산 소식으로 쭉 밀리던 여행주들이 오랜만에 또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정리 함께 해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덜어드릴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전화와 유튜브 댓글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의 시장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멘토님 시장이 연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똑같습니다. 네.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일단 아직 코스피 지수가 제가 원하는 데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를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처음 겪었을 때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였다라고 좀 보여진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혔고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나 체계가 잡혔고 확진자에 대해서 빠르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대해 대처가 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현재 유럽의 영국에서 확산세가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또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체계를 좀 잡아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소화되고 있다. 그래서 영국은 봉쇄 조치를 또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반영되면서 어제 미국장이 휴장인 상황에서 유럽장은 소폭의 이제 민감주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기도 했었고 경제 회복에 대한 신호 오늘 우리나라 여행주가 움직이는 것도 일부 그 일환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극장 관련주도 조금 움직이는 정도라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시장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실적 상승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시장의 우려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려갈 때 오히려 기회가 되는 부분이고요. 한 번에 지금 내려가는 거는 분명히 한 번에 더 고점을 만들기 위한 조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앞서 얘기 드렸지만 7월 말, 8월 달 넘어가기 전에 현금을 일부 조금 늘려놓으면은 그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올라가고 있는 이익이 나고 있는 것들을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나중에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현금 비중은 올라갈 때 이익을 챙기는 쪽에 현금 비중을 맞추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수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쪽으로 판단했을 때 오늘 역시 다시 또 3,300도 위쪽 올라갔는데 저는 얘기 드렸다시피 3,400포인트 선 내지로 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060포인트대를 얘기 드렸는데 아직까지 1,060포인트, 10포인트 부족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항에 대한 게 느껴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아직 코스닥도 상승의 여지가 있고 오늘 그 분위기가 반도체, IT 쪽, 제가 하반기 쪽에는 IT 부품과 2차 전지가 그 스타트를 끊을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2차 전지 쪽에는 삼성 SDI 그리고 장비 쪽 그리고 소재 일부 기업들은 조용히 그냥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은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82,000원대를 넘어서야 그것도 내일까지입니다. 원래는 저는 어제 좀 올려주고 오늘이 넘어섰어야지 정말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흐름은 나오지 못했고요. 다만 내일까지는 갭을 띄우든 어떤 형태든 82,000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이후에 오르더라도 다시 또 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삼성전자는 매수 관점보다는 지켜보는 관점이고요. 저는 역시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기 좋은 가격대는 72,000원대 부근 아래쪽으로 봐야 좋은 기회가 들고 가도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안 되는 가격이라고 판단되니까요. 지금은 삼성전자는 시장의 터닝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확인으로 보는 게 맞지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역시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흐름에 코스닥 우량주들은 실적 때문에 3, 4분기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포착하시고 지켜보셨다가 저가 조금 음봉에 저가로 떨어질 때는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하반기 시장의 3, 4분기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이 분명히 다시 떨어지더라도 그 이상의 신고가를 만들 거라고 판단되니까요. 그런 기회를 잘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는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셨고 국민주 삼성전자 전략을 또 잡아드렸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청자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저 셀티론 제약이요. 매수가가 15만 8,500원. 20%입니다. 네, 15만 8,500원에 20% 지금 네, 수익권에 있네요, 네. 시청자님. 예, 약간 수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권에 있긴 하지만 조금 불안한 상황이신 거죠. 자, 멘토님 네.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잖아요. 네, 단기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격대가 최근에 사신 것 같아서 조금 맞아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네, 사셨죠? 반갑습니다. 네, 이게 네. 셀티론 그 삼형제 중에서 얘가 제일 힘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음봉 맞을 때 네.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갔어요. 네네. 뭐 나쁘지 네, 않아요. 네. 그게 시세적으로 좋은 거죠. 시세적으로 좋은 건데 네, 같이 네. 움직이는데 무겁고 가볍고의 차이인데 셀트론 제약이 그나마 좀 가벼운 편이니까 네, 조금 조금 시세가 빠른 많이 것 나요. 같아요. 네, 탄력적으로. 어차피 네. 같이 움직이는데 시세가 더 좋은 게 나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내려갈 네. 때도 그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셀트리온이 먼저 내려간 신호를 주면서 내려갈 수 있는데 얘는 그만큼 더 네.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일단 셀트리온 네. 쪽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 일단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하반기 제가 초입 때는 아직 바이오가 끝나지 않았어요. 순환이 좀 돌면서 네네. 임상의 결과 지금 코로나 이것도 내용도 어떻게 보면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승인을 위한 임상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다 진행 중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네. 어떤 결과가 필요한 건데 셀트리온이 해놓은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브라질 변이에 일단 네. 반응을 하고
그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이 됐고 이제 델타 변이도 또 한번 확인해 봤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시세적으로 좀 남아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백신보다는 이제 치료제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조금 들고 네. 계셨다가 다만 욕심은 네, 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새로운 시세를 만들러 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반등으로 끝날 수 있는 시장이 그 바이오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네. 낮게 드리고 싶어요. 높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한 18만 네네. 5천 원대 정도 오면은 이 자리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과거에 이 위쪽에 지금 화면 보이세요? 네네. 네, 보이시면은 여기 위쪽에 지금 약간 잘렸는데 여기 크게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네. 위쪽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네. 나올 수 있는 매도와 그리고 밑에서 매수를 가져온 아. 사람들이 서로 여기서 이제 팔고자 하는 팔기도 하고 사는 사람이 더 강력하게 재료가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팔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심리적으로 매도 사인이 많이 나오는 자리. 흔히 우리가 매물대라고 하거든요. 저항이라고도 하고. 네네네. 그런 게 발휘될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런 자리에서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밑에서 샀으니까 과감히 이익을 챙기면 되잖아요. 그들은 본전에 팔더라도 네, 나는 그렇죠. 이익이니까. 그래서 저는 네네. 18만 5천 원 정도로 가볍게 좀 생각하고 보시고 단기로 보시고요. 아. 그 뒤에 또 다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자체는 이익이 나고 기업적으로 바이오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봐도 네네. 돼요. 그래서 저는 짧게 18만 5천 원 정도 오면은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대표님 그러시면 네. 18만 5천 원이 거기 강력한 저항대인가요? 저는 한 19만 4천 원 정도 봤거든요. 18만 4천 원이요? 아, 19만 4천 19만 원을 4천 원이요? 봤는데. 저는 네네네. 그렇게 거기가. 따지면 20만 원대가 저항대인데 그 아, 자리에 네. 가면은 그 제 경험상인데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 가격대가 적정히 올랐을 때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 팔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막 갑자기 기대치가 커지고 강해지면은 더 네.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아, 가격이 제가 네. 봤을 때 지금 얘기하신 한 19만 원대가 거기서는 사는 쪽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거래가 네. 굉장히 많이 폭발할 거예요. 그럼 그 거래가 늘어나면은 그러니까요. 거래가 많아지니까 좋아질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가겠다는 그렇군요. 판단에 또 기준을 어기고 또 홀딩을 해버렸을 때 다시 내려오면 또 못 팔아요. 저는 그러시구나. 제 기준이 네, 항상 네. 그래요. 저는 정해진 대로 그 오면은 대응을 하려고 해요. 저가 아무리 네, 네, 네. 막 심리적으로 더 갈 것 같은데라고 아, 하더라도 일단은 팔고 봐요. 반틈이라도. 네. 그러니까 저는 아, 그 오늘- 기준을 봤을 때 18만 5천 원에 네, 파는 네,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종목사도 오늘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셀트리온 제약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코리엠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0% 27,000원이요. 네, 27,000원에 30%. 요거 이제 정친 테마주라고 해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 있더라고요, 멘토니. 네네. 요즘 이재명 관련주들이 뭐 정치 테마주 워낙 등락이 심하긴 하지만 좀 많이 고꾸라지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또 살아날까요? 제가 정치 테마는 그 아무도 모를 때 우연찮게 들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정치 테마를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정치 테마가 되는 건데 네. 이미 정치 테마가 됐다라고 했는 거를 사면은 가격이 어딘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올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파동이 두세 번 왔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지 않네요. 일단은 조금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은 이 정치인 맥주가 아닌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업적인 부분도 괜찮은데 그 뭐 정치인 맥성으로 올랐다라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죠? 저는 이재명 씨가 지지도가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경선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 이낙연 예. 씨라고 정세균 전 총리하고의 경쟁 구도에서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재명 씨한테 과거 내용들이 굉장히 정치 싸움이 항상 그래요. 그죠? 별로 보기 좋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 그 주가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네. 종목은 제가 판단할 때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나중에 그 이재명 씨가 대선 후보로 어느 정도 또 윤곽이 확정이 되더라도 그 시세적인 부분에 시간적인 조정이 더 있고 진짜 대통령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저는 여기서 움직이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27,000원 같으면 싸지도 않아요.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올라갈 때 샀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올라가는 것도 이미 앞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이 파동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올라왔는 거를 위에서 사신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원래 9,000원, 예. 만 원대 아래에 있던 거예요. 3배 정도 아. 가까이 9,000원대로 생각하면
가격적으로는 3배 가까이가 상승이 나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엄청 예, 높죠, 예. 그죠? 그러니까 예. 그 시젠이라는 기업 아시죠? 시젠 모르세요? 예. 코로나 때 막 엄청 올라가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얘도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거품이 잔뜩 끼어가지고 실적은 뭐 실제로 4억 정도 영업이익이 분기에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가치적으로는 거의 뭐 조단위 가치에 갈 정도로 막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기업의 내용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거품이다라고 판단되니까 다만 이제 그 물량이 많이 터진 종목은 내려가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줘요, 시세가. 파동이라고 해서. 올라와줄 때 한 26,000원대, 7,000원대 정도까지,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 한 25,000원에서 6,000원 사이 정도 올 거예요. 그런 데서 빼시고요. 하반기 때 분명히 대선 때문에 정책이나 이런 이슈로 시세적으로 강한 건 분명히 있겠지만 그건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런 유혹보다는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조금씩 달달한 거 매일 먹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우량주 좀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좀 담아두시면은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때 수익을 줄 거예요. 그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급등주로 수익이 나거나 내가 천천히 가서 수익이 나거나 그 끝에 결산을 해보면 급등주로 내는 수익이나 밑에서 나는 수익이나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급등주는 성공 확률이 그만큼 낮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종목을 어렵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쉬운 길 가세요. 지금 충분히 쉬운 길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26,000원대 정도 오면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더 들고 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엠스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26,000원까지 보자라고 전략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고민이신가요? UTI. UTI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16,000원에 15% 갖고 있거든요. 네, 16,000원에 15%.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예, 조금씩 모아갔어요. 그 전부터 해서 아, 조금씩 모아갔어요. 그러셨군요. 좋게 보신 네. 거죠, 그럼 이 종목을. 예, 전에 한번 수익을 내고 지금 많이 떨어져서 아. 이게 휴대폰주로 알고 있는데 네. 예, 한번 오를 때 좀 된 것 같아서 매입해가서 있는데 계속 안 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더 잘 아시는 종목이라서 담아가신 것 같은데 뭐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실적은 딱히 뭐 이렇게 정체가 좀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폴더부품 관련주라서 좀 유망하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폴더폰 관련돼 있는데 삼성에서 그 이 기업하고 경쟁 기업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워낙 깊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이 실적치가 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적인 부분에 다른 부분을 좀 가야 되는데 역시 폴더폰 쪽에 연관성이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수익을 한번 냈는데 또 가격이 내려와서 사신 건 좋아요. 근데 꼭 이제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올라야 좋은 거고 뭐 그런 건데 시기적으로에 대한 문제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8월 11일 날 같은 경우는 삼성이 또 신제 폴더블 폰이나 이런 걸 공개를 하고 출시를 하게 되는데 뭐 2번 접히는 폰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이 회사가 만드는 게 그 커버 윈도우 우리 앞에 기판에 이제 그 씌우는 커버거든요. 유리로 된 커버, 강화 유리. 그런 커버가 들어가는데 그 유리 관련성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이 가져가고 있는 건 다른 기업이에요. 그 삼성 자체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도우인시스라는 기업하고 이런 쪽 관련적인 삼성 디스플레이 향이 크기 때문에 약간 실적적인 부분이 약간 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인 테마성, 섹터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 삼성만 만드는 게 아니니까. 애플도 만들고,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중국의 많은 기업들, 샤오미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이제 이런 걸 많이 적용해야 되고, 차량용도 그렇고. 앞으로는 나쁘지는 않는데, 저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차근히 보고 가격을 신경 쓰지 말고, 시간적으로 이 회사가 삼성의 수주나 뭐 중국이든 미국 애플이든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느껴지고 실적에 대한 게 잔존치가 조금 쌓이면 그때 봐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가격을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가 얼마 멀지 않잖아요. 그죠? 이 정도 가격은 그냥 시장의 변동성이 흘러가면서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올라오면은 매수가에 정리하시고 조금 더 그냥 지켜보는 쪽으로 보시고 다른 쪽에 섹터적으로 좀 더 실적적으로 우량한 3, 4분기 때.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쪽이
기다리면 아마 한 8월 달쯤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도 되고 오히려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핸드폰 네, 주보다는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매수가에서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아, 조금 예. 지켜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포인트 엔지니어링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4,000원에 20%거든요. 네, 4,000원에 20% 최근에 담으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네. 아, 한 그러시- 한 달 정도 됐나? 아, 한 달 정도요? 알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전문가님, 멘토님 잘 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요거는 조금 더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기술력이나 어.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또 실적이 크진 않은데 네.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네요, 이 오. 기업은.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돼요. 뭐 수익은 크지 않은데 흐름이 좋아요. 네네. 그냥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고 뭐 신고가라고 신경을 많이 쓰이겠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좀 인정을 많이 받고 역시 OLED 쪽 관련성 제가 OLED 얘기 상당히 많이 하는데 계약이다 이제 꽃이 피려고 한다 이 시기를 얘기 들었고 그래요? 네, OLED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포인트 엔지니어링 또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시세를 줬었는데 그 이슈가 단발성이었다라고 하면 주가가 지금 이 자리대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예. 더 아직까지 이슈가 품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섹터적으로 봐도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재료적인 측면으로 시기가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니까 저는 하반기 IT 부품이나 2차 전지 얘기했던 부분에 다 포함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싼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대가 뭐 포인트 엔진이 시세적으로 막 급등이 펑펑 나오고 고평가돼 있거나 그런 부분이기도 아니에요. 하반기 실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시세적으로 신고가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들고 계셨다가 네. 시세적으로 신고가를 새로 한 번은 터치할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서 꺾이기보다는 그러니까 갱신이 되면은 한 4,500원 위로 올라갈 때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욕심은 내지 마시고 신고가에 가서 막 빵빵 터지고 이러진 않는데 급등이 나오면 챙겨가시면 되고요. 위로는 신고가에 제가 어떤 목표가를 정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기업적인 분석이 디테일하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신고가 영역은 4,500원 이쪽에서 약간 이익을 조금씩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4,500원 이쪽이에요. 4,500원 이쪽이요? 네, 위쪽으로 갈 때 한 번에 팔지 말고요. 5%씩 나눠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급등 나오면은 급등 나오는 높은 자리에서 한 15%, 20% 시세가 나온 날이 있다라면 그런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급등기가 나올 수 있는 거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대응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네, 꼭 4,500원 네, 네, 이쪽에서는 잘 이익을 챙긴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쪽 모터가 이제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천천히 하시고 4,500원 위로 올라가면 수익을 챙기자. 이것만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500원 위에서는 수익을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전화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자, 곧바로 유튜브 스피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김명숙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보혜 양조 1,220원의 비중은 40%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정치인 테마주로 엮여 있더라고요, 멘토님. 네, 어떻게 그냥-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이건 조금 살짝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면 그냥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닥에서 올라온 건 좋은데 좀 시간적인 부분이 애초에 시세가 나오고 단발성이 갭이 떨어진 거 그거 한번 메꿨고요. 그리고 조금 가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1,070원대 정도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내려오고 난 뒤에 반등이 나오니까요. 안 내려오고 올라와도 저는 본전의 매도입니다. 시간적인 조정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고 판단되니까 내려왔다 반등 주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매도 의견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들국화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현대제철 36,000원에 10%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금 넉넉하게 수익을 보고 있으신 구간인데 이게 철강주가 잘 올라가다가 요즘 또 지지부진해서요. 그죠, 네. 멘토님? 더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수익을 챙길까요? 제가 적금 넣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팔으라고 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자주 출연할 때마다 적금을 상담이 들어오면 항상 적금을 넣으시라고 그래요? 얘기를 하거든요. 철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강은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매수 관점을 한 번에 사는 건 절대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가격적으로 3만 원대 매수다라고 하시면은 이익을 한 번도 안 챙겼다라고 하면 챙기시고 또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이 내려와 준다라면은 저는 또 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철강을 철강으로만 보지 말고요. 앞으로 산업재 미래 성장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섹터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신호가 나오고 있는 조선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수소, 부생수소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었을 때 철강 쪽의 부생수소를 굉장히 리스크로 판단하고 계신 분 탄소 배출에 대해서 리스크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소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맞춰지면 그 탄소 배출에 대한 이익 구조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철은 미래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되니까 적금성으로 투자했을 때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인 한 7만 원대 정도의 매도 가격을 볼 수 있으니까요. 급하게 가지 말고 적금성으로 투자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적금처럼 들을 종목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7만 원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최소라님께서 태평양 물산 2,900원에 15%.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네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요? 자꾸 내려갑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 의류 쪽도 이제 한창 잘 가다가 요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평양 물산은 좀 어때요, 멘토님? 저는 이런 기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하고요. 뭐 실적적인 추이도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았고 그전에는 양호했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실적 추이가 조금 감소되어 있는 올해 분기 실적도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네요. 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나는 게 1분기 때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실적으로 최근에 이 작년에 침체가 빠졌을 때에는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슈로 묶어서 올라오는 흐름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역시 한번 올려놓은 상황이고 거래를 좀 쪼개서 올라오는 게 한 번에 강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쪼개서 올려놨다라는 게 조금 불안하네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손해가 없는 선에서 대응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제가 매수가를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잘 안 되는데 2,900원. 2,900원대 같으시면은 크진 않네요. 그래도 10%대 이상의 손실이 나는데 아래로 지지대가 나올 수 있는 데가 한 2,500원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지지받고 한 번의 시세가 나와준다라면은 그냥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 안전한 기업들이 더 많고 좋은 기회가 있는 게 저는 더 많이 보이거든요. 익숙한 종목으로 가세요. 저한테도 익숙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2,600원대 정도, 700원 정도에서 매도 의견 2,800원 정도까지 가능하겠네요. 그 가격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해서 매도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볼게요. 이번에는 서윤킴님께서 에스텍파마 15,600원에 15%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꽤 오래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한 지난 9월쯤 이 가격대였는데 그 이후로 지금 13,150원입니다. 에스텍파마는 어때요? 네, 괜찮아요. 저는 이거는 들고 있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한 번에 급등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나오면은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팔지 말고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뭐 재료적인 측면보다도 실적이 뭐 적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작년 흐름에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뭐 대체육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료 생산 그 캐파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 비보존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저는 오히려 그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보존을 떠나서 에스텍 파마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니까 흐름도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좀 유지하셨다가 급등이 한번 급등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15,000원대 위쪽, 15,500원대 정도 이 가격 올라오면 시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격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스텍파마는 한번 또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셨기 때문에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 볼게요. 후니파님께서 그린케미칼 12,500원에 비중은 10%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린케미칼도 요즘 참 답답합니다.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군요. 많이 올랐는데 이익이 좋아서 좋은 관점은 있지만 그 이익은 작년에 대한 부분이고 올해도 그만큼 만족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가격이 지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자리는 어떻게 보면 수렴 구간인데 방향성이 딱 나올 자리네 위로 가지 않으면 내려올 것 같고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건 손절 잡고 가세요. 손절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 손절가를 11,200원 정도 조금 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잡아놔야 돼요. 여기서 살짝 투매성에 흔들려 버리면 찍고 올라와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한 11,500원 정도
11,5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네요. 11,500원. 잠깐만요. 11,350원인데 11,3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00원 정도 잡고 손절하시고 위쪽으로 만약에 시세를 주면은 길게 보지 마시고요. 위쪽에 고점이 2개, 3개나 있습니다. 길게 보지 말고 짧게 13,000원대 정도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위아래 손절 라인과 매도가 잡아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우리 산업이요. 32,000원에 30%요. 네, 32,000원에 30%. 꽤 좀 매수하신 지가 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이요? 네, 저희 엄마 건데 엄마가 최근에 이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러시구나. 오래 보유를 하고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5년이나 보유를 하셨다고 네. 하는데 멘토니 아직 5년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매수가까지 잘 안 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한번 한번 왔는데 올려놨는데, 상반기 네. 때 너무 아쉽네요. 네. 이거는 너무 아쉬워요. 이건 좀 팔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지금은 우리 산업이 최근에 이 흐름이 살짝 깨지고 떨어지는 이유가 그 현대에서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 PTC 히터 쪽 관련된 부분에 납품이 있거든요. 현대하고도 역시 벤더로 같이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이 현대차가 이제 조금 바꿔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탄소 나노튜브라고 해서 새로운 쪽으로 넘어가겠다라는 부분을 가져가면서 우리 산업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피해적인 부분이 약간 나타났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산업이 지금 당장에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그래 전환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 그냥 민감하게 반응해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전에 있었던 고가를 넘어갈 수 있냐라는 부분은 올해 하반기 실적인데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지금 여기서는 안 잡혀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역시 자동차 쪽은 제가 버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도 역시 유효합니다. 그래서 반등의 여지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번에 올라올 때는 꼭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산업은 캐파가 커지기보다는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품성이 바뀔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기대감, 시나리오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좋은 모멘텀이 있을 때도 실적이 늘어나기보다는 감소세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기업은 그만큼 그 경쟁에 밀리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자화전자한테 밀리고 있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번 반등 시 나올 때 한 28,000원짜리부터 일단 오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 한 3만 원대 정도까지 근처까지 올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로 고생하셨던 건 좋지만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대신 잘 대응하셔가지고 지켜보셨다가 팔고 좀 우량한 좋은 기업들을 조금씩 나눠서 사가지고 들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5년 투자했을 때 미래산업은 자동차 쪽에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좀 탄탄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적금 형태로 담아두시면 어머니가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 교체 쪽으로 매수가 부분에 오면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산업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츠안불요. 네, 이츠한부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1,570원에 20%. 네, 31,570원에 20%. 매수는 언제쯤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1년 넘었습니다. 아이고, 올해 이제 보유를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착잡한 심경이 느껴지는데요. 그 멘토니 어제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수출이 잘 됐다라고 네, 하는데 이 종목은 이제 화장품 종목 중에서도 시세가 잘 안 나오네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그 피부 미용이 먼저고요. 네. 왜냐하면 마스크 벗으면은 이 하는 것보다도 관리가 우선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 미용 쪽이 먼저 시세를 줬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이츠한불 같은 경우 역시 중국향인 것 같아요. 아. 중국향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더 기다리셨어요? 올 하반기요. 근데 어쩔 수 앞에 5년 동안 있다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시간적인 부분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럼 내 마음만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오고 나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괜히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내려갈까 봐 겁이 나서 제가 봤을 땐 더 그런 게 클 건데 올라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장품 쪽이나 지금 피부 미용을 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 있고 그리고 화장품 쪽도 기다리고 있어요. 재료를. 시진핑이 국내에 오냐 안 오냐에 대한 부분이 올해 또 얘기가 또 나올 거고요. 하반기에. 또 나올 부분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활동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돼도요. 이제는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마스크를 벗든 안 벗든 좀 꾸며야 되겠다. 라는 시기가 왔어요. 그 보복 소비 얘기하듯이 뭔가 나에 대한 내가 너무 갇혀 사는 것 같다. 뭐 편하다라고 했던 게 이제 조금은 나를 조금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 심리적인 부분. 제가 심리학 박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보복성이 좀 나타날 때가 됐다고 판단되고 화장품주는 수출도 잘 되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화장품 사러 들어옵니다.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이 있어도.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고 아직 무너진 것도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흐름은 그냥 단순하게 주가를 그냥 밑으로 떨어뜨린 것밖에 없어요. 반등 나올 거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계셨다가 한 37,000원 정도까지 최근에 있었던 이 상승 끝자락 있죠? 네, 여기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여기까지 쭉 올라올 때가 한번 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얘는 한번 올라가면 그냥 쭉 올라와요. 다른 쪽 뭐 코리아나 이런 기업들이 안 움직이는 거는 화장품 테마에 대한 중국 모멘텀이 안 붙었기 때문에 안 올라오는데 한번 올 거니까 그 시세가 쭉 나오면 35,000원대 정도? 그러면 한 4,000원 정도 주당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거기서 욕심내지 말고요. 더 들고 있다가 또 내려오면 또 1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4,000원 딱 기억하고 계셨다가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참 부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신가요? 위니아 김치에 네, 위니아 님제 6,200원, 예, 6,200원에 10%요. 네, 6,200원에 10%. 아, 네. 그러면 뭐 한 5월, 4, 5월쯤에 매수를 하시는 네, 맞아요. 걸까요? 아, 이거 조금 맞아요. 위에서, 그죠? 잡으셨죠? 네.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고점인지 모르고 네. 당연히 매수를 하셨을 거고, 위니아 딤체,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네. 이거는 좀 어떨까요? 이제 네. 여름도, 이제 어렵네요. 여름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나? 네, 어렵네요, 이거는. 그쵸? 네, 조금 회사가 재무적으로 그 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별 신뢰가 안 가요, 이 기업은. 근데 시세적으로 이제 정지 상태 이후에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을 주면. 일단은 끌고 가지 마시고요. 계속 가져가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가져가지 네. 마시고 6,200원대 같으면 싸지 않아요. 거의 뭐 가장 높은 자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좀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네,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이제 조정의 끝자락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정, 이 시간적 여기가 이제 가격하고 시간이 같이 된 조정 구간이에요. 근데 올라올 때 이전에도 여기서 상승 나오고 난 뒤에 횡보했다가 상승 나오고 다시 그 자리로 내려왔던 기간적인 부분이 거의 여기서 이제 조정이 끝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자리 만들고 반등 한번 하고 내려올까 이런 정도예요. 이해되세요? 지속적으로 그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올라가기보다는 여기가 마지노선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제가 봤을 때 한 5,700원, 800원대 정도? 여기 정도밖에 안 보여요. 저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꿈꾸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이는 데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빠졌을 때는. 주가가 갖는, 이거는 6,700원까지 갖는 이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주가라는 게 이 기업이 이 자리까지 잘 가서 잘 지키던 가격대를 갑자기 무너뜨려요. 그 가격대가 5,700원대거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가격에서 뭔가 올라가려고 했더니 파는 쪽이 많이 나타나고 여기서 팔자라는 생각이 심리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서 거래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슈가 있었겠죠. 악재나. 그 가격은 그대로 반영이 될 거예요. 5,700원대 오면은 팔자라는 심리가 똑같이 들어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5,700원대 오면은 과감히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비중을 줄여내도 될 것 같아요. 줄여내시면서 매도하시고 끌고 가는 거는 그렇게 기업적으로 현재 상황, 나중에 어떻게 좋아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작년에 실적에 대한 뭐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회사가 깊은 고리를 풀어낸 건 아니겠다라고 저는 판단되니까 조금 더 그 시세가 이미 나왔어요. 풀었던 고리는. 그 시세의 끝자락에 산 거라고 판단되니까 5,700원, 800원대에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쪽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니아 딤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JYP 엔터 4,50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혹시 행보 기간이 길 건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아니요. 그때 그때 언제지? 한 4월? 네, 그 대주주가 팔았다고 한 날. 아, 박진영 대표가 팔았다고 네네. 한 날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그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그날 이후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네요, 멘토님. 네. JYP 엔터는 어떨까요? 조금 금방 올라갈까요? 좀 더 길어질까요? 네, 뭐 엔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엔터를 저 밑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라왔다가 네. 뭐 신고가 영역이니까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리고 뭐 일단 대주주 얘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4,500원 자리 때문에 거의 매수가 부근이네요, 그렇죠? 네네. 네, 큰 차이는 없어요. 4,500원 같으면. 근데 뭐 대주주가 팔았다라고 했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대주주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 대주주는 내부 정보 활용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닐까요? 돈 필요해서 팔았겠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죠? 뭐 네. 사업적으로 뭐 내용이 있어서 팔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JYP도 역시 지금 최근에 게임주가 좀 좋았고 엔터도 이제 코로나하고 공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쪽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해놓은 것도 있고 제페토라고 네. 엔터주들 다 투자도 해놓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또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하면서 여기 있는 소속된 엔터들 그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뭐 이 기업 저 아이돌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 아이돌들 그들이 또다시 또 시장에서 인기를 좀 끌게 된다라고 하면은 JYP는 실적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다만 최근에 네. 고점이 고점이 나왔던 부분에서 저는 매수 가격이 조금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신고가 영역에 산 네.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네. 살짝 살짝 반등 나와줄 때 한 42,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42,000원대 정도 올 때 약수익으로 끝내시고요. 뭐 한 3%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반등이 살짝 네. 나오면 끝내시고 아래쪽으로도 밑으로 39,700원이에요. 39,700원 드릴게요. 오늘 거의 저가 부근이네요. 그렇죠? 이 가격 네. 이탈하면 들고 있지 마세요.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 놓으세요. 아니면 또 못 팔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JYP 엔터는 나중에 한 35,000원대 이런 가격이 좋은 가격이니까 높게 사지 마세요. 네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JYP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삼신 브레이크고요. 네. 5,498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15%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5,498원 해 15% 매수는 좀 되셨어요? 매수하신 지? 네, 좀 됐습니다. 1월 달쯤 샀어요. 1월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후로 계속 박스권에서만 움직이고 있네요. 멘토님, 상신 브레이크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애매하네요. 네. 애매합니다. 자동차라 뭐라 얘기는 못하겠지만 역시 브레이크 쪽 관련된 뭐 이름 그대로인 것 같고 네. 조금 더 뭐 일단은 시세는 한번 기다렸다 팔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반갑습니다. 네. 네, 높아요. 꼭대기에 네, 한번. 앞전에- 앞전에 한번 6,100원까지 했을 때 반 네.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그때 한번 개굴개굴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었는데 네. 다시 시세 줄 때 한 번 더 팔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네. 5,000원 얼마지 전화 달라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진짜 팔아야 돼요. 들고 가지 마시고요. 뭐 네네. 갈 수 있는 재료적인 측면은 시간적으로 더 필요한 요소가 있을 것 같고 실적이 네. 올해 하반기 실적이 지금 여기서는 제가 예상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좋게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하지만 역시 가격적인 부담감은 어느 정도는 채워진 것 같아요. 이전에 2018년도 때 우리가 내려왔던 가격대까지 어떤 소화를 했는 걸 보니까 시간적인 조정으로 여기 갇혀서 조금 더 끌 가능성이 있거든요. 회복을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거기에 네. 갇혀서 높은 가격에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싼 가격에 다시 사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반등 줄 때 그냥 매수가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해 보여요. 5,400원대 정도. 5,500원 네. 정도까지 가능하니까 번쩍하고 올라오면 그땐 파세요. 아시겠죠? 아. 그 위로 넘어가는 걸 다음에 고민하면은 다음에 딴 종목 할 때 또 실수하게 돼. 반대로 해서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정해진 데 팔고 나중에 상한가를 가든 말든 나는 거기에 팔겠다라고 해서 끝낸 걸로 그냥 끝내세요. 뒷생각을 자꾸 하면 다음에 또 반대로 해서 실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앞전에 수익 본 게 있으니까. 그렇죠. 깔끔하게 파시는 게 좋아요. 예, 박스권에 있을 때 조금 평단을 낮추는 건 어떨까요? 아니요. 저는 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매력은 저기 밑에 있어요. 저는 이 종목을 지금 제가 안 보유한 상태에서 사라 그러면 3,700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얘기를 드린다면 3,700원대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사요. 알겠습니다. 안 하고 말지 뭐하러 사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혹시 이 대안으로 추천 가능한 종목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추천 안 해드려요. 죄송합니다. 네, 잘 네,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상신 브레이크까지 저희 상담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 꼼꼼하게 한 분 한 분 상담 도와주신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받고 있는 원전 테마들, 오늘 정치발 모멘텀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작심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이 탈원전 정책의 방향은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서전기전, 일진파워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2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8,89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산 중공업 쪽으로도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5.8%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CVDC 모의실험 연구사업의 입찰 마감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참여 기업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최근 가상화폐 쪽에 악재가 쏟아지면서 이쪽으로 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이 상승 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장주는 로지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금융 자동화 기기 전문 업체인데요. 이 보안 쪽에 기술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딱 30일 만에 10,000원을 오랜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10%의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현재는 10,000원이 살짝 무너졌네요. 9,9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바로 여행사들이 앞다퉈서 마케팅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각국에서 여행 재개 소식을 발표하고 있고요. 이 아시아나를 시작으로 정기 항공편의 운항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다만 실적 개선은 아직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분석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 전반적으로 들어온다는 점 특징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투어 외국인의 매수가 2거래일째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함께 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8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81,7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없었던 우리 시장 내부에서 상승 동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6거래일 때 달렸던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숨을 고르게 하고 있고요. 이 코스피가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 0.45% 오르면서 3,308선, 오늘 3,300선 안착을 도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는 보합권에서 방향성 탐색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 근처에서 움직이면서 딱 1,047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